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터키 한국 업체와 손잡고 알타이 전차 엔진 개발 성공, 테슬라 중국 철수설 그 진실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터키가 한국 업체와 손을 잡고 알타이 전차의 엔진 개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알타이 전차가 어떤 전차인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알타이 전차는 한국 방산업체인 현대 로템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을 했죠. 오랫동안 준비해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그 실력이 떨어져서 한국의 현대 로템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알타이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웠죠. 이 파워팩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로템이 터키의 기술을 전수할 때 독일의 파워텍을 썼어요. 독일의 파워텍을 썼는데 독일이 금수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애를 먹었죠. 결국 독일의 파워텍을 받지 못하자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전차를 이미 수출 계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드디어 한국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한국의 손을 내밀면서 지금 이렇게 개발 성공했는데 그 내용은 터키가 두산 인프라코어와 SNT와 손을 잡고 마침내 1500마력급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금수 조치를 뚫고 터키가 자체 엔진과 변속기를 단 제3세대 터키산 알타이를 완성을 하면서 한국산 파워팩의 수출 물꼬가 트일지 방산업계가 이목이 집중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 파워팩의 개발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수출 문제입니다. 수출 문제가 뭐냐면 전차 수출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파워팩의 수출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 파워팩의 수출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파워팩을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파워팩도 마찬가지로 두산 인프라코어와 SNT가 합작을 해서 파워팩을 개발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적용이 안 돼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독일의 파워팩을 쓰지만 지금 현재 수준을 조금 더 낮추어서 지금 한국의 파워팩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검증이 별로 되지 않았죠. 검증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과 SNT와 손잡고 알타이 전차용 이 파워팩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것을 수출한다.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검증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파워팩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쓰지를 않은데 이것이 검증만 된다면 수출 물꼬가 터키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로 뚫릴 수 있다라는 측면, 이 측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차 수출입니다. 전차 수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알타이 전차가 나오면서 한국의 로템의 전차가 팔리지 않는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한국 전차가 성능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전차의 성능보다는 더 뛰어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저가 수주를 통해서 지금 터키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어떤 게 더 이득일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소식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방산은 전문 매체인 디펜스 포스트에 의하면 터키 방산협회가 이스마일 데미르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SNS인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터키가 자체 생산한 엔진 바투 시험에 성공했다. 데미르 대표는 우리 방산업계가 엔진 기술의 목표를 향해 확고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차와 다양한 장갑차용 BMC 파워가 개발한 1500마력을 내는 최초의 엔진 바투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 성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펜스 포스트에 의하면 전차용 엔진은 BMC가 개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BMC가 엔진과 변속기 개발을 위해서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
그리고 S&T 다이나믹스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디펜스 포스는 최근 협상에 따라서 두 회사는 파워팩을 공급하고 주력 전차 알타이의 통합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추가 시험이 지금 뒤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파워팩을 두산 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나믹스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파워팩이 수출이 되면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 파워팩을 쓸 가능성이 여지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에 지렛대를 잡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번에 터키가 개발한 파워팩은 1500마력 그리고 4600Nm 토크를 내는 12기통 V형 엔진, 순행식 엔진이에요. 스티어링과 브레이킹 기능을 가진 크로스 드라이브 변속기를 조합한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이번에 터키 측이 원하는 파워팩 성능이 국내 성능 테스트 기준의 약 70%,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70%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들이 원하는 수준은 한국에서 생산을 원하는 수준의 70%만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전차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터키의 전차 개발의 연역을 한번 보면 지난 2007년도에 알타이 전차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지금 말하고 있는 BMC가 아니라 옥토카르예요. 옥토카르가 계속적으로 했고 2012년도에 시제품을 공개를 했죠. 이 시제품은 독일의 MTU사에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지만 지금 디젤 엔진의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터키 차륜형 장갑차를 생산하는 BMC가 터키 자체 주력 전차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계약을 따냈죠. 이 배경에서도 지금 터키의 대통령과 뒷거래가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BMC는 2018년도 11월 달에 터키 방산협회로부터 초도 물량 250대, 최대 1000대에 이르는 전차를 생산하는 수주를 계약을 했지만 이 파워팩의 문제 때문에 이 수주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금수 조치.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이 터키가 시리아를 급습해서 여기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깨지게 된 거죠. 알타이 전차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 현대 로템이 만들고 있는 K2 흑표 전차가 기본 모델이에요. 이 전차는 터키 방산업체 MK가 로템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구경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무장합니다. 부무장으로는 7.62mm 공축 기관총과 포탑은 7.62mm 혹은 12.7mm 원격 조정 기관총까지 장착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차의 설계는 전통 방식을 따르고 있죠. 조정수는 전방에 있고 중간에 포탑에 있으며 파워팩은 전차 후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전차가 지금 거의 무산이 될 지경이었었는데 파워팩 때문에 이 한국의 도움으로 지금 파워팩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두 가지 내용, 전차 수출과 파워팩의 실증,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차 수출이 더 중요하지만 여전히 파워팩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군에 대해서 파워팩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실증도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 실증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터키를 지금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 한국의 전차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실증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수출할 때도 한국의 파워팩을 실어서 물론 성능이 더 뛰어난 파워팩을 실겠죠. 파워팩을 실어서 수출하는데 나중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두 번째 내용은 테슬라가 지금 철수한다 라는 소식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전면 철수 이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면 철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전면 철수가 정말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면 철수를 보고 중국의 속내는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테슬라의 중국 철수설이에요. 이 진상을 한번 보면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 공장을 만들 때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 중국 정부로 빌린 돈을 모두 다 갚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발을 빨리 빼기 위해서 이것을 갚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실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중국 그 시장이 큰데 테슬라가 쉽게 빠질 것이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측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측면이냐? 현재 중국과 테슬라의 갈등이 심하죠. 테슬라와 중국과의 갈등이 심한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철수설이 나온다. 라는 건데, 지금 정말 중국의 속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중국의 속내는 테슬라를 압박해서 중국의 기술 전수를 통해서 자동차의 그 후방 산업들을 중국 내에서 해라. 중국 내에서 하고 우리가 그 기술을 딸깍딸깍 다 받아먹겠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정말 중국에 철수할 것이냐? 라는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여전히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중국과 탈취를 안 당하려고 하는 지금 미국의 테슬라의 이 싸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으로서는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의 실력이 아직도 중국 기업들이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중국 기업들이 부족한데 이 기업들이 부족한 기술을 후방 산업을 키워서, 테슬라를 통해서 후방 산업을 키워서 이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중국의 야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철수할까 안 할까 그 문제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압박을 가해서 중국 시장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게 만들려고 하는 중국의 생각을 우리가 느껴봐야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금 현재 터키가 한국의 업체들과 함께 파워팩을 만들었다. 전차용 파워팩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봐야 될 두 가지 시점, 전차의 수출, 흑표 전차의 수출과 또한 파워팩의 수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어떤 것을 경중을 둘 것이냐. 파워팩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전차의 수출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파워팩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도 또한 부각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물론 터키가 이번에 파워팩의 안정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지만, 또한 이 파워팩의 성장을 통해서 한국의 그 군수산업의 기술에 한 단계 도약. 이전에는 파워팩이라는 것은 전차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 파워팩의 부재를 통해서 한국 전차가 좀 절름발이처럼 보이긴 했었지만 이 파워팩의 완성을 통해서 한국 전차가 완성형 전차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쩌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가 중국에서 철수한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철수할까? 그리고 중국 정부는 왜 테슬라를 계속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를까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